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가족의 정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설계한 마지막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층 높이의 대통그룹 본사 빌딩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빌딩의 최고층에는 70년 동안 이 나라 경제계를 쥐락펴락했던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대통그룹 창업주 박정호 회장. 올해 95세로 생을 마감한 그는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언장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암호가 숨겨져 있었고, 이 암호를 푸는 자만이 3조 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암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 회장이 이런 게임을 설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30년 동안 박정호 회장의 개인 변호사로 일해온 김철수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 고 박정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박 회장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67세, 작은딸 박영희 62세, 그리고 박민수의 아들인 손자 박준호 35세.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연히 내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룹 경영에 40년간 참여해온 그였기에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놓으신 대통그룹. 이제 제가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박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박영희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룹 경영에서 소외되었던 그녀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그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유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박정호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 3조 2천억 원은 다음 암호를 푸는 자에게 물려준다. 암호라고요?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께서 왜 갑자기.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가 가장 아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열쇠는 1987년 12월 24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 세 번째는 열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품고 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리셨나요? 박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매우 명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암호를 푸는데 시한은 30일이다. 30일 안에 3개의 열쇠를 모두 찾아 내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여는 자만이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만약 아무도 풀지 못한다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박영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다우시네요.
평생 우리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누나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나 봐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박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게임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건 아닐 텐데. 준호야, 너는 늘 할아버지 편이지. 하지만 현실을 봐라. 이건 그냥 노인의 장난이야. 박민수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유언장의 문구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날 밤 박 회장의 저택. 가족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박민수는 회계사와 함께 박 회장의 모든 재산 목록을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것. 당연히 돈이겠지.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하지만 첫 번째 열쇠의 두 글자에 맞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영희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아버지의 감정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것, 어머니일까? 하지만 어머니는 두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수집했던 골동품들. 할아버지,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그때 박준호의 눈에 할아버지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희망 준호에게. 박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바로 두 글자다. 과연 이것이 첫 번째 암호의 답일까요? 그리고 1987년 12월 24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틀 후 박민수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이 날짜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군요. 회장님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탐정 조현우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빨리 찾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박민수는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30일이라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영희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그때 내가 20살이었으니까.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박영희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이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날 밤 박영희는 집을 뛰쳐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야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맞아. 아버지가 그때 무언가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어.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부분을 넘겨보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오늘 영희와 큰 싸움을 했다.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 영희가 집을 나간 후 서재를 정리하다가 어릴 적 영희가 그려준 그림을 찾을 수 없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라고 쓰여진 그 그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영희가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벽은 더 높아진 것 같다. 내가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특히 영희에게는 더욱. 박준호는 고개를 들어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박영희 이모가 자주 그 서랍에 그림을 넣어두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오래된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그 그림이구나. 사흘 후 박민수가 고용한 탐정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회장님께서 1987년에 큰 결정을 하나 내리셨더군요. 원래는 따님인 박영애 씨에게도 경영권을 일부 넘겨주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그해 12월에 무슨 일인지 계획을 취소하셨어요. 그 후로는 오직 장남인 회장님께만 모든 권한을 집중하시더군요. 박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유산을 분배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박민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박영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용서였고요. 박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그날 저는 아버지께 정말 못된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자식들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라고. 박준호가 박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이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이모 얘기를 할 때마다 미안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곤 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세 번째 암호.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품고 있다는 말씀. 이게 바로 이모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영희가 가장 작다고?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영희한테 물려주시려고 했다면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실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박준호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몰라요. 가장 작은 마음,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때 박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유언장을 읽은 후에 열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진짜 상속자는 누가 될까요? 박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정우 회장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서 너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1987년 12월 24일 내가 그린 그림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그림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에 대한 희망 말이다. 암호의 답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희망, 두 번째는 영희가 그린 그림. 내가 1987년 12월 24일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세 번째는 가장 작은 것은 사과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있다.
서재의 비밀금고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열린다. 하지만 진짜 열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용서다. 편지를 다 읽은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미안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어보세요. 하지만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금고를 열어서 뭘 하겠니?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수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영희가 박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가야 해.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내가 이 집안을 이끄는 거야. 하지만 이모,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좋은 남편을 만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에게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의무가 있어. 박준호가 서재의 비밀금고 앞에 섰습니다. 전자 키패드에 순서대로 입력했습니다. 희망, 그림, 사과,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에 든 것은 돈이나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USB에는 대통그룹의 진짜 비밀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다. 돈은 이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조치해 두었다. 민수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영희에게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그리고 준호 너에게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의 지분을. 하지만 진짜 상속은 따로 있다. 그것은 이 가문의 진짜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호 회장이 평생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아원 지원, 장학재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그는 겉으로는 냉혹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준 사람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했던 진짜 성공이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셨군요. 그래, 오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셨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말이야. 박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박준호가 두 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6개월 후 대통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민수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박영희는 사회공헌 사업을, 박준호는 미래 기술 개발을 맡아서 각자의 장점을 살린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희망재단은 이미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박정호 회장의 진짜 복수는 가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사랑, 진정한 우정, 그리고 나누는 기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박정호 회장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박정호 회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권력이 아니라 감사이며 성공이 아니라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